안녕하세요. 재민이의 국악세계입니다. 경루자, 옥노향, 온정균. 사는 곡자사를 줄인 말입니다. 곡자는 곡조, 즉 선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곡조의 가사, 즉 노랫말입니다. 사는 시의 일종인데 선율로 구현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일반 시와 다릅니다. 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마다 곡조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컨대 오림령, 점년화, 경루자 등과 같은 것입니다. 사의 곡조를 사패라고 합니다. 사패에 의거하여 사를 짓습니다. 사패마다 모두 정해진 구절이 있고 구절마다 정해진 글자가 있으며 정해진 성조가 있습니다. 사패의 제목은 사의 제목이 아닙니다. 원래 사에는 제목이 없었는데 최근 사 연구자들이 첫 번째 구절을 사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경루자는 사패입니다. 이 곡조에 맞추어 온정균은 두 개의 사를 씁니다. 하나는 옥노향이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다른 하나는 유사장이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의 사를 경루자 옥노향, 뒤의 사를 경루자 유사장이라 부릅니다. 동일한 곡조의 가사를 달리하는 것은 가사 바꿔 부르기와 비슷합니다. 둘째, 하나의 사는 대개 여러 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이란 노래 한 단락을 말합니다. 이것을 궐이라 부르는데 가사의 절과 의미가 같습니다. 경루자 옥노향은 2편, 즉 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사의 구절은 글자 수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장단이 일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시도 장단구가 있으나 5원이나 7원이 기본입니다. 사는 장단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곡조의 리듬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시와 사는 분위기가 매우 다릅니다. 시가 장엄하고 남성적인 반면 사는 아름답고 여성적입니다. 이것을 시장 사염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는 장하고 사는 염하다는 것입니다. 장은 씩씩하고 굳세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장자가 당차고 인품이 훌륭한 남자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30살 이후의 남자들은 장년이라 불렀습니다. 염은 곱고 아름답다는 의미입니다. 청말 민국 초기의 학자 왕구규는 사의 특징을 사지언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언장이란 말의 길이가 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음미할수록 풍부한 연상을 일으키는 무궁한 여운과 맛이 말에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당송시대에 사는 곡조는 사라지고 가사만 남아 있습니다. 다만 고려로 들어온 보호자와 낙양추는 곡조가 우리나라 국악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 중국으로부터 사악, 즉 사패가 수십 개 들어왔고 그것들이 고려사 악지편에 실려 있습니다. 보호자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당악정제의 하나인 오양선을 춤추다가 부르는 창사인데 곡조와 가사가 함께 전해옵니다. 다음은 온정균의 경루자 옥노향입니다. 온정균은 만당의 사인입니다. 그는 사의 발전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는 원래 민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온정균은 그것을 문인의 창작 영역으로 끌어올려 아름다운 사의 정형을 만들었습니다. 온정균은 아주 추남이라고 합니다. 그는 외모에서 일어나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아름다운 사를 만들었습니다. 경루자 옥노향은 온정균이 술자리에서 기생에게 부르라고 써준 것입니다. 이 사는 온정균 자신의 감정을 읊은 것이 아니라 기생의 감정을 대신 노래한 것입니다. 1결, 향로에는 향불 타고 붉은 초에 촛물 흐르고 화려한 방 안 쓸쓸한 사람만 비춰요. 검푸른 눈썹 지워졌고 칠흑 머리카락도 헝클어졌는데 기나긴 밤 이불과 베개는 차갑기만 합니다. 2결, 오동나무 떨어지는 한밤의 빗방울은 이별의 정 얼마나 아픈지 아랑곳하지 않고 잎새마다 똑똑똑
텅 빈 섬돌에도 떨어져요. 날 밝을 때까지. 노래의 1절은 방안을 묘사하며 시작합니다. 향로에 향이 타들어가고 붉은 초가 촛농을 떨어뜨리면서 여인을 비춥니다. 이곳은 화려한 규방입니다. 향로가 타고 붉은 초에서 촛농이 떨어지는 것은 여인의 심정을 암시합니다. 다음 구절은 여인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눈썹 화장은 지워졌고 머리는 헝클어졌습니다. 연인을 그리며 밤새 뒤척이나 봅니다. 1절 마지막 구는 촉각의 이미지를 표출합니다. 밤새 내내 이불과 베개는 차갑습니다. 연인과 함께 있었다면 금침은 밤새도록 따뜻했을 것입니다. 노래의 2절은 방 바깥의 광경을 묘사하며 시작합니다. 오동잎에 밤비가 하염없이 내립니다. 여기서 청각 이미지가 도입됩니다. 차가운 비를 맞고 있는 오동나무는 여인 자신입니다. 밤비는 이별이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고 속절없이 내립니다. 마지막 구에 텅 빈 계단이 등장합니다. 이미 그 계단을 걸어 여인에게 왔기에 이미 오지 않은 계단은 텅 비었습니다. 거기에 날이 밝을 때까지 비가 내립니다. 정약용은 1806년 강진 유배지에서 경루자 사패에 맞추어 유배살이의 풍경을 노래한 사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앞에 나온 온정균의 경루자와 분위기가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1결 푸른 복숭아 동산, 노란 겨자밭에 한떨기 꽃다운 나무들이 울창한데 은실처럼 저민 안주에 옥병의 술을 따르며 잠시 저녁나절 갯 날씨를 즐기네. 2결 서총대의 동산, 부영정의 물, 지난날 영주 학사이던 사람, 바람은 사각사각, 비는 부슬부슬, 봄그늘이 쌀쌀한 기운을 만들었군. 사패인 경루자는 상하 2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결은 1절인데 이것을 전단이라 하고 하결은 2절인데 이것을 후단이라고 합니다. 경루자는 쌍단으로 구성된 쌍조입니다. 경루자는 동일한 곡조인데 온정균의 사와 정약용의 사는 내용과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온정균의 경루자를 소개하면서 정약용의 경루자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재민이의 국악세계입니다. 감사합니다.